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터이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맞췄죠? 네. 네. 근데 뭐 거래일이 3일밖에 안 됐고 게다가 큰 변동이 없어가지고요. 네.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달러원 저점은 1167.50, 고점은 1174.80. 지난 9월 말일 화요일 종가는 1169.50, 거의 117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약간 뭐 안전자산 선호 있다가 위험자산 선호 있다가 이렇게 거의 뭐 7원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이다가 전주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었고요. 이제 추석 연휴 들어와서 좀 오히려 변동성이 조금 더 생겼는데, 네, 지금 역외 환율이 116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죠. 네. 일단은 위안화가 갑자기 달러 위안이 폭삭 떨어지면서, 네, 좀 6.8대에서 지금 6.7대 초반까지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이유는 기사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중국도 똑같이 추석을 쉬다 보니까 홍콩에서 거래되는 역외 위안화가 부족해지면서 달러 위안에서 이제 위안을 살려는, 네, 달러를 팔고 위안을 살려는 그런 물량이 좀 나오면서 달러 위안이 급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연동을 해서 달러원도 역외에서 1160원대 초반까지 좀 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 확진됐다는 소식에 따라서, 근데 사실 주식이 좀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달러원 환율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러 엔은 좀 빠졌거든요. 네. 안전자산인 엔화가 강세를 보였지만 달러원은 아무래도 연휴 때문인지 116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는 말씀하신 대로 영업일이 짧았고, 연휴 앞둔 쉬어가는 장세 느낌이 좀 있어서, 지난주에 왔었던 전형적인 위험자산 선호, 안전자산 선호, 그 장세 움직임 그대로, 좀 주식시장이 회복하면은 환율은 빠지고, 미국 시장이나 한국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은 환율이 좀 반등하는 뭐 네.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근데 갑자기 오늘 제가 이거 완전히 그냥 뇌피셜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 트럼프가 코로나에 일부러 걸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너무 나간 거 아, 네. 아닐까요? 너무 나가긴 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불리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됐으니까 선거운동을 그만큼 못했으니까 대선 연기한다, 아니면 대선 이거 불복한다, 무효다, 뭐 아니면 자기가 지금 유고니까 뭐 계엄령을 선포한다, 뭐 무슨 짓이든 자기가 이제 연임을 위해서, 재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 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기무사에서 쿠데타, 그러니까 뭐죠? 그 계엄령을 선포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모의 문건이 나온 적도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이라고 뭐 그런 일이 없으라는 네. 법도 없어가지고, 아니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잠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네. 기사 네, 연합 어떤 거 인포맥스 가져오셨나요? 기사. 네, 지금 뭐 트럼프 확진 소식도 있었는데, 미국 투자자들은 대선 앞두고 시장 혼란 가능성에 대한 베팅을 확대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대선 일에 대선을 치렀는데, 그 결과 자체가 일주일 넘게 지연돼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변동성에 대한 투기를 늘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통상적인 규모를 넘어선다고 하는데요.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는 선거 결과가 모호하게 누가 이겼지 라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 이런 것이 주식시장의 기본 가정이다, 이런 점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N에 대한 파생상품에 대해서 4년 전보다 더 크게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데, 대선일 밤 기준 일본 엔화에 연결된 오버나잇 파생상품 가격은 지금보다 4배 더 비싸다. 네, 이날 무슨 일이 있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또 변동성 지수 VIX, 빅스라고 부르는 이것이 꾸준히 올랐고, 올해 연말로 갈수록 비쌌는데 내년 초반에 대해서는 싸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올해 12월 한 달 동안 지속될 혼란을 두려워하고 있는 신호라고 읽힌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지금 이제 항상 미국 대선은 어떤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의 최대 이벤트 중 하나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나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음으로써 트럼프의 측근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뭐 트럼프의 가족, 그리고 백악관 참모진, 뭐 나아가서 공화당 주요 인사, 혹은 그때 같이 토론했던 그렇죠. 바이든부터 해가지고 네. 불확실성이 이제 극대화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 이제 오면서 더더욱 이 선거의 결과, 그리고 선거의 결과를 어떻게 인정을 할 수 있겠느냐에
양 당사자들이. 그리고 자가격리 기간까지 포함하면 트럼프는 사실상 오프라인 유세를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네. 트럼프의 병세가 어떻게 더 나빠질지 아니면 금방 회복돼가지고 요거를 선거 전략으로 쓸지 이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건 누가 되느냐보다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 10월 동안은 이 변동성 상승에 베팅하는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는 거는 뭐 당연시 되는 좀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금융시장이 왜 불확실성을 싫어하느냐 하면 큰 돈 가진 큰 손들은 경제가 별일 없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꾸준히 시장 수익률 혹은 뭐 시장 이자율보다 더 상회하는 수익을 먹는 거를 가장 좋아하는데 이제 불확실성이 닥쳐서 변동성이 커지면은 이런 사람들이 돈을 뺀단 말이죠. 일단 여기서는 잠깐 발을 빼고 있어야겠다. 또 원금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개미들은 뭐 불확실성이 높은 걸 오히려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해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큰 손들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이렇게 좀 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미국 대선을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런 것에 대한 베팅도 확대되고 있으니까 정말 이 10월 그리고 11월까지는 조심을 해야 되는 장세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미국 증시에 진짜 공포는 없고 따라서 급락을 반복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기사도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의 선임 투자 전략가는 월가의 진정한 공포감은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최근 확대된 시장 변동성이 다시 축소될 것이라면서 이런 현재의 불확실성 수준에서는 증시의 급등락은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살 준비를 하고 있고 매수 세력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미국 대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가 하락사에 대해서는 이제 자연스러운 조정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올해 뭐 3월부터 9월까지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하는 거는 뭐 가능한 일인데 결국은 뭐 대선이 매수 기회고 내년에는 이제 기업들 실적이 증가할 것이니까 위험자산 선호. 왜냐면 연준이 계속해서 부양책을 쓰고 있으니까요. 위험자산은 계속 떠받쳐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 별로죠. 예, 워낙 그 주식시장, 특히 미국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바라보는 시선과 거품이다라고 한 시선이 너무나 팽팽한 상황이라 계속 사실은 변동성이 좀 당분간 계속 있을 거라는 쪽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기업 실적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물론 이제 연준이 장기간 동안에 저금리를 약속을 했지만 사실은 어떤 이벤트가 또 나올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어떤 식으로 또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저는 뭐 글쎄 지금의 진짜 공포는 주가가 흔들리는 것보다는 너무나 이 모든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게 진짜 공포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아무래도 아직은 좀 위험자산 쪽으로 비중을 싣기가 좀 조심스럽지 않느냐 좀 그런 입장이라 저는 좀 변동성이 살아있는 장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연말까지는.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증시가 단기간에 뭐 10%가 급락을 하면 공포가 없던 공포도 그때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은 10%에서 마감을 하고 다시 이제 견조한 상승세로 돌아갈지 아니면 여기서 10% 빠졌으니까 10% 더 빠져볼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게 사실 저는 진짜 공포스럽긴 하거든요. 네. 뭐 당장 다음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제 그 시장에서는 또 경제 전체적으로는 소화가 되고 그래서 경제가 성장을 계속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네. 그렇진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기사 보시면 중국은 미국산 수입을 대폭 늘렸지만 무역 합의의 3분의 1도 못 채웠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SCMP 여기서 이제 미국 관세청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8월에 미국산 수입이 지난 6월 대비해서 25% 증가했다. 옥수수나 대두 같은 건 특히 뭐 4-5배 늘었고 이런데요. 이것은 6월보다 8월에 많이 샀으니까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좀 더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 이렇게 뭐 전년 대비해서도 좀 늘리고 6월 대비해서도 8월에 늘리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하지만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제시된 목표 금액
요거 근처에도 못 간다고 매체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작년 12월에 무역 합의 되면서부터 사실상 걱정했던 부분인데 그렇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경제가 좋은 상황이라고 해도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 약속을 지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 왜? 미국이 부여한 그 중국의 의무 수입액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보인다라고 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 난 할 만큼 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는데 어쩌라는 거냐라고 배제하는 말할 수 거죠, 있고 뭐. 네. 미국도 너희 어쨌든 간에 약속을 못 지켰고 우리가 원래 약속했던 거에 반도 못 했는데 과연 우리가 너희를 살려줘야 되겠느냐. 너희는 더 한번 당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압박카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서 사실은 지금 약간 코로나와 미국 대선 이슈로 이 미중 갈등이 조금 소외돼 있긴 한데 요거는 항상 저희가 1년 반 이상 계속 주제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로 보면은 알 수 있듯이 계속 우리 금융시장을 괴롭힐 수 있는 잠재적인 불안 요소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미국 대통령이 바뀐다고 했을 때 미중 관계가 어떻게 재설정되느냐 이런 거에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그런 쪽의 전망도 관심을 두고 어떤 투자 결정이나 이런 걸 할 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건 한국에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국의 1대 교역국이 중국이고 2대는 미국이니까 무역 규모로 봤을 때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당연히 이걸 깨겠죠. 니네 약속 안 지켰네. 이렇게. 바이든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민주당 쪽도 뭐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일은 없기 때문에 결국 요것도 미중 관계 설정, 무역 합의를 어떻게 평가하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서 뭐 봐준다 뭐 이런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또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 경제가 세계에서 지금 제일 좋다라고 그러니까 성장률 같은 거 말이죠. 네, 코로나도 종식됐고 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미국은 그걸 파고들 수 있죠. 야, 니네 경제 좋다며 왜 다 안 샀어? 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나? 이렇게 가면서 미중 관계가 그러니까 뭐 그걸 이해해주고 뭐 다시 뭐 제로 베이스에서 일단 했다 치고 다 뭐 2단계 무역 합의로 넘어가느냐 뭐 그럴 가능성보다는 어쨌든 뭐 바이러스가 발원지이기도 하니까 그런 면들을 이제 미국이 좀 파고들면서 패권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중국에 대해서 그런 타겟을 삼아서 미국이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은 공포스러운 재료이긴 합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주 한우 전망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이제 트럼프 쪽에서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자기가 걸린 게 서프라이즈 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자, 미국 대선판이 지난 그 대선 토론 때도 계속 말꼬리 잡고 서로 뭐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러다 끝났다고 하는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면 바이든이 이길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뭔 짓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측면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은 좀 더 확대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에서 뭔가 이 자기 그 트럼프의 권력을 사수하려는 그런 게 약간 뭐 소요 사태라든지 뭐 기업들 입장에서 사업하고 기업하는데 경제활동 하는데 좋을 거는 없습니다. 네. 지금 그 재정 부양책도 처음에 공화당 쪽에서는 1조 뭐 2천억 달러, 민주당은 3조 달러 이상 이렇게 하다가 지금 공화당이 1조 5천억까지 올렸고 민주당이 2조 2천억 달러까지 내렸는데 아직도 결렬 중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달러원 환율은 이제 분기 말도 지나고 연휴도 지났으니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늘 변수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 변수는 달러 강세 재료인데 약세 재료는 있죠. 일단 중국 경제가 좋으니까 위안화 강세를 더 갈 수도 있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미 연준의 이런 비둘기파적인 경제를 부양하려는 이런 자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점은 달러 약세로 갈 수 있는 재료라서 결국 어느 쪽이 세냐를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예측의 근거가 될 텐데 1150원대 후반에서는 좀 하단이 지지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1156원에서 1177원으로 해서 1170원대로 다시 상승하는 장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 확진 소식을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일지는 일단 오늘 밤 미국장을 겪어봐야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외환시장에는 어떤 큰 반응은 오히려 달러 약세로 조금 더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보면은 안전자산 선호 측면에서는 당연히 강달러로 가야 되는데, 미국 자체의 어떤 경쟁력 악화 이런 걸로 인한 달러 약세 네. 이런 쪽으로 반응을 해버리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또 위안화가 급격히 또 강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서 상하방 좀 충돌하는 재료가 좀 팽팽히 맞선다고 좀 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1150원대 2주 전에 트라이했던 1150원대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쉽지는 않아 보여서 저는 이제 하단은 1158원 정도로 좀 보고, 상단 같은 경우는 약간 하방보다는 조금 상방으로 좀 열려있지 않나. 어떤 주가 조정 이런 게 이루어지면은 상방으로 좀 많이 쏠릴 수 있지 않나. 좀 그렇게 해서 1158원에서 1175원 정도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저희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뭐 작년부터 방송하면서 트럼프 재선 되면 어떻게, 트럼프 재선 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했던 그때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또 트럼프가 또 코로나 확진됐다는 소식에 따라서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성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유의하시고 또 뭐 즐거운 한 달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 저희들이 다니는 각각의 은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만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터의 주간 환율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